곱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 7번 7번. 13번. 7번하고 13번하고 12번 12번. 몇 번입니까? 성원이가 저 12번 12. 태어나 괜찮아. 먼저 7번 잠깐 보면은 먼저 지금 보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 만들었을 때지. 그때 새로운 확률 변수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평균하고 분산 표준 변수의 변화인데 뭐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지만은 그 특히 이제 뭐 평균 같은 거는 정직하게 가잖아.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냥 해주면 되고 기존에 있는 평균하고 뭐 분산에다가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분산만 조금 조심하자고 했고 분산은 덧셈 뺄셈 영향받지 않고 곱셈 나눗셈 영향을 받는데 제곱으로 받는다 항상 보고 그 7번 우선 보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 y는 6x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표준 편차지. 그러면 지금 봐봐 새로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잖아.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표준 편차 이 x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하고 이 관계를 좀 보면은 이거에 몇 배를 내야 되겠어? 6배를 한 게 지금 새로운 확률 변수 지금 y지. 요거의 표준 편차 되는 거 아니니? 표준 편차는 그치? 분산에다가 루트를 붙인 거잖아. 양의 제곱을. 6번 아니에요, 누가? 이걸 나랑 번호가 좀 달라. 내가 한 문제를 좀 수정을 했거든. 7번이면 요거구나. 동동 요건데. 그래서 표정이 좀 나있구나. 이거 보면은 숫자 1이 적힌 공이 1개, 그 다음에 2가 2개, 3이 3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럴 때 지금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총 몇 개냐면은 총 몇 개니? 7, 8에 56을 일어났으니까 28. 그래서 총 28개 공이 있는데 하나를 꺼낼 때 그러면 뭐 분모는 전체는 28이 될 거고 그럴 때 적힌 숫자를 x라고 한대. 그럼 확률 변수 숫자는 가능한 게 1부터 7까지 있지? 7개. 표로 나타내라. 표로 나타내야지. 이게 7번이지. 표로 쭉 8칸을 만들어야 되겠지. 8칸.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뭐 확률하고 당연히 1이 나와야 될 것이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 1은 한 개 있잖아. 1은 한 개 있으니까 28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는 2개 있지. 28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28분의 3 쭉 가서 얘는 28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28분의 5 얘는 28분의 6 28분의 7 얘는 28분의 8 확률이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8은 없구나. 여기가 지금 합이고 여기가 1. 지금 문제는 뭐냐면 확률 변수를 표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요놈의 평균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할 수 있어. 그럼 평균은 그냥 기존에 있는 x 확률 변수 x의 평균하고 평균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데 곱해야지. 확률 변수하고 이렇게 곱해서 쭉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확률 변수 요거의 우선 평균을 x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은 28 곱하기 1이니까 분모는 다 28일 거고 분모는 다 28일 거고 요거 곱했으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해가지고 7의 제곱까지지. 우리 수열 배웠잖아. 수열 배웠으면은 요 분자를 좀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제곱해야 6분의 공식 어떻게 6분의 7에다가 8에다가 그치? 그 다음 2개 더하면 되잖아. 15 요걸 계산하면 기존 EX
평균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7x 플러스 5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평균에다가 7배 해주고 그 다음에 15도 하면 되는 거야. 요거 하면 얼마나 하는 거? 5 나오니? 요거 하면 약분하면 해볼까? 2, 3, 4, 7, 4, 28. 그럼 5 나오네. 5 나오네. 약분하니까. 그래서 확률변수 x의 평균은 5가 되고 그러면 답은 얼마냐면 7, 5, 35에다 5 더하니까 40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 통계가 좀 계산이 좀 많아서 조금 피곤하긴 하지. 그 다음에 12, 13번을 갈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 11번 문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대형고 문제도 그지? 그러니까 거기 그 자료를 먼저 관찰해야지 일단. 그러니까 새로운 확률에서 묻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게. 딱 문제를 봤을 때 이제 A 그 첫 번째 그 13579하고 그 다음에 11, 13, 15 얘는 지금 덧셈을 한 거죠. 10씩. 10씩 더했을 때의 변화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13579를 3배 한 거지. 그러니까 덧셈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곱셈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그거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 분산은 제곱으로 받지 곱셈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뭐 11번 같은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요 x의 분산하고 그 다음에 이 y의 분산하고 그 다음에 이 z의 분산 요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는 변화가 없잖아. 덧셈이니까. 내가 만약에 요거의 값을 k라고 놨으면 얘도 k인 거야. 그대로. 얘는 어떻게 되지? 3배 했잖아. 3배 했으면 9배로 영향을 받으니까 얘 9k가 돼. 그러니까 지금 11k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분산 하나 구한 다음에 11 곱하면 다 되겠지. 괜찮은 문제지. 11번. 그 다음에 12번을 가보면 12번 양재고등학교 100명에 대한 학업 성취도 A, B, C, D. 그럴 때 지금 A, B, C, D에 5점 부여하고 그 다음에 통계 단위수의 2를 곱했대. 걔를 환산 점수라고 하는데 지금 확률 변수가 항상 확률 변수가 뭔지를 잘 관찰해야 되지. 환산 점수가 확률 변수야. 그러면 가능한 게 5, 4, 3, 1인데 거기다 2를 곱했어? 그럼 10, 8, 6, 4, 2 이렇게 되겠네. 그 확률 변수를 그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확률 변수인지를 먼저 관찰해야 되고 12번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10, 8, 6, 4,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확률 변수 x를 잡을 때 애초에. 그럴 때 지금 분산 기존의 분산 vx에 대해서 5v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vx 분산 구하라 얘기네. 분산. 그러면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인구수가 보면은 전체 100명 중에 A가 지금 10명이지. 그러면 10점 나오는 확률 변수. 그치? 환산 점수가 12점이면 10분의 1이겠지. 얘는 10분의 100명 중에 20명이니까 이렇게. 얘는 10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10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10분의 1이 되지. 다 더했을 때 당연히 1 나와줘야 되고 항상 요거 1 나오는지 확인 작업해주고 나오지. 그 다음에 지금 분산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평균 구하고 평균.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해보면은 10분의 얘 곱하면 10, 8, 16, 24, 8, 그 다음에 2 되는 거지. 50에다가 60. 평균은 6. 평균은 6.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분산 구할 때는 위에다 살짝 적어두자. 이거의 제곱, 10의 제곱, 8의 제곱 이렇게 6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분산은 제평 마이너스 평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평균은 여기 제곱한 거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 써놨고 그거의 평균이니까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항상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100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100. 그 다음에 64 곱하기 2 8에서 64, 128. 그 다음에 36 곱하기 4 14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6 곱하기 2니까 32. 그 다음에 4 얘를
해준 게 바로 제곱의 평균. 이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즉 6의 제곱을 빼주면 이게 분산이지. 식으세요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좀 숫자가 크겠다. 이거 계산하면 5분의 24 나오는데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5분의 24. 분산이 여기 나왔으면 5vx는 답은 24겠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내신에서 약간 조금 거의 킬러에 가까운 거지. 딱 이 정도야. 내신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 이 정도 수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확률 구하기 어렵다는 거야. 아니 뭐 우리가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잖아 그거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확률 구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은 지금 공이 흰 공 3개하고 검은 공 4개가 있어. 임의로 꺼내가지고 1부터 7까지의 번호를 부여할 거지. 그러면 흰 공 3개에 부여된 번호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 그럼 내가 13번 같은 경우는 흰 공 3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3개의 번호가 1에서 7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서 선발이 돼가지고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가 선발이 돼가지고 여기 딱딱딱 들어갈 텐데 여기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로 작은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두 번째 작은 순서대로 내가 나열한다고 했을 때 얘가 확률 변수 두 번째로 작은 애.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애로 가능한 거는 1은 안 되겠지. 1은 안 되잖아. 그러면 가능한 게 2부터 해가지고 6까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지금 두 번째로 작은 애니까 x로 가능한 애는 2부터 6까지 가능하다는 걸 먼저 잡아내야 되겠고 그럼 2, 3, 4, 5, 6까지. 그리고 요 확률의 합이 1이 되는지 항상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확률을 제대로 못 구하면 여기가 1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은 우리 전체 경우수는 몇 개일까? 전체 경우수.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이거야. 이 세 개의 흰 공에다가 1부터 7 중에서 세 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을 거지. 그렇지? 그러면 뭐냐면은 7개, 1부터 7까지의 번호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냐면 73. 아니지. 전체 경우의 수가 73 맞지? 7개 번호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모두 73이네. 전체 경우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제일 작은 애가 2가 나오고 싶어. 제일 작은 애가 아니라 두 번째로 작은 애가 2가 나오고 싶어.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1이 들어가 있잖아. 하나가. 그다음 여기 들어갈 거는 3부터 해가지고 지금 7까지 가능하지. 몇 가지? 3, 4, 5, 6, 7 5가지. 5가지. 이때는 여기는 5가지.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일 때를 볼게. 여기 3이야. 여기에 가능한 거 1 아니면 2. 두 가지 있지. 그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4, 5, 6, 7 4개. 8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기 좀 어렵지.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4일 때 4일 때에 보면 여기 몇 가지? 1, 2, 3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5, 6, 7 세 가지. 9가지 나가지. 그 다음에 5일 때에는 여기가 5가 돼야 돼. 두 번째로 하는 게 5야. 그럼 여기는 1, 2, 3, 4 중에서 나와야 되니까 4가지. 여기는 6, 7 중에서 와야 되니까 2가지. 그래서 8가지. 마지막으로 여기가 6일 때에는 6일 때는 얘가 정해지지 그냥. 얘가 7로 고정이 되는 거고 여기 하는 게 1부터 5까지. 5가지. 그럼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 작업을 해줘야 돼. 1이 나오는지. 73은 765. 765를 3위로 나눴어요. 35. 35분에 8에 16에다가 9 더하면 25. 35 나오네. 1 나오지. 즉 맞게 구한 거. 가장 어려운 문제 항상 보면은 통계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거. 확률 구하기가 어려워. 통계에 뭐 우리 이론 적용시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지. 그래서 통계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확률하고 분산 할 수 있잖아. 여기 확률만 나온다면 여기를 구할 수 있지. 쭉 해서 평균 구해주고 그 다음에 제평 마이너스 평제로 분산 구해주고 다른 건 다 됐지? 보다 했다고 보고 오늘은 이항 분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분포
통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확통에 그러고 보면 양이 좀 적지, 그치? 확실히 적어. 색이 좀 얇잖아, 그만큼.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뭐 약간 특히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선택 과목이 수능 정시에서 이제 좀 무조건 기하로 좀 한정시켜놓은 학교들 꽤 있잖아. 꼭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의 과가 만약에 그걸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고려해가지고 내가 희망하는 대학과 그 과가 꼭 미적분하고 뭐 기하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면 확통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양은 확실히 작아.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오늘 이항분포부터 하면 되네. 이항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처음에 객관을 잡을 때만 했지만은 우리가 크게 보면 통계의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하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그렇지?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경우 그게 바로 이제 이산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 두 개가 있는데 요거에 원래 유형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수학에서는 딱 하나만 배우지? 그게 바로 이항분포지. 이항분포가 가장 대표적인 애야. 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바로 정규분포. 그래서 오늘은 요거하고 연속 확률 분포까지 들어갈 건데 이항분포는 그 147페이지야. 147페이지. 거기 보면은 뭔가 좀 복잡하게 기회가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해. 제가 지금 오늘 할 거는 이항분포인데 독립시행 배웠지? 이항분포가 되기 위해서는 좀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독립시행해야 돼. 이항분포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시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결과는 두 가지. 내가 원하는 확률, 내가 원하는 경우,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이지, 앞면이 나올 확률, 그렇다면 뒷면이겠지. 그런 경우.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확률 변수가 반드시 확률 변수가 얘는 횟수로 잡혀. 항상 횟수로 잡힌다는 거지.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은 이항분포에 해당이 돼. 그래서 우리 독립시행 한번 배웠잖아. 예전에 독립시행 그 확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예를 한번 해볼게. 어떤 경우냐면 거기 우리 책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책에 있는 거 14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 있어. 한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를 몇 번 던지냐면 지금 3번 던진대. 3번 던지는 시행이지. 그럴 때 지금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혔대. 얘가 지금 전형적인 이항분포야. 보면은 주사위 던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이지. 그렇잖아. 한 번 던질 때마다 뭐 앞에 뭐 2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매번 독립적이라는 거야. 독립시행인 거고, 그 다음에 결과는 딱 두 가지. 이의 눈이거나 이의 눈이 아니거나. 결과는 항상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횟수로 잡혔지. 그랬을 때 요런 게 바로 뭐냐면은 이항분포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도 이산 확률 분포의 일종이니까 횟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몇 번까지 나오지? 안 나오거나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거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거 딱 네 가지 가능하지. 이 네 가지야.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한번 떠올려 보면은 2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지금 0번일 때야. 그때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확률은 세 번의 시행 중에서 0번. 0번은 내가 원하는 확률 P. 내가 원하는 확률 P라고 할게. 걔는 당연히 뭐 2분의 1이 아니라 2의 눈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지. 내가 원하지 않는 확률을 Q라고 하면 걔는 1에서 뺀 거니까 6분의 5가 되겠지.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뭐냐면
3C0에 내가 원하는 거는 한 번도 안 나와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6분의 5가 3번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독립시행 확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를 써보면 3번 중에서 한 번은 내가 원하는 6분의 1 얘가 나와줘야 되고 나머지 2번은 내가 원하지 않는 6분의 5가 2번 나와줘야 돼. 그치? 이런 경우지. 이런 것들을 채워나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확률을 관찰을 해보면 이 확률은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지. 그렇지?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야. 그래서 그럼 요 확률들의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요 확률들의 총합. 확률을 잘 관찰해 보면 얘랑 그 다음에 2일 때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2일 때 확률은 3C2의 6분의 1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때는 3C3의 6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의 0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4개의 합이 1이 되는지 확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확인할 수 있어. 얘는 우리가 이항 정리를 배웠잖아. 얘를 관찰해보면 요것들의 지금 내가 합을 구해야 돼. 요것들의 합은 지금 뭐가 되냐면 누구의 전개식이냐면 우리 이항 정리 배웠지. 얘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 요거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나오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합은 계산 하나마나 1의 세제곱이니까 1이 된다는 거야. 이항 정리하고 되게 상당히 관련성 있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은 이항 정리하고 독립시행하고 이항 분포는 하나의 세트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항 정리를 했던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진 게 다항 정리였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 복습 시험에서 다항 정리하면 문제 풀었지? 걔가 그 교과정에서 빠진 이유가 다항 정리는 할 필요가 없어. 뒤하고 관련성이 없잖아 전혀.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항 정리만 남겨놓은 거고 이항 정리를 배운 이유는 이항 분포 때문에 그래. 확률 자체가 뭐로 돼 있냐면은 이항 정리에 딱 그 하나의 항들이잖아. 그럼 봐봐. 지금 요게 그래 이항 분포야. 그러면 이제 이거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건데 평균을 구하기 앞서서 이항 분포는 특징이 뭐냐면은 요 횟수가 만약에 늘어나잖아. 요 횟수가 만약에 늘어나면은 이 표를 그리기 너무 까다롭겠지. 뭐 400번을 시행을 한대. 400번 시행을 한대. 그러면은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니까 이 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려 401칸을 그려야 되잖아. 그치? 너무 어렵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지금 한 거는 표를 이용한 거지. 첫 번째 이산 확률 분포니까 이산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한 건데 얘는 너무 횟수가 많아지면 쓰기 곤란해.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얘는 확률 질량함수 있지. 얘를 좀 많이 사용하지. 얘는 한 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얘는 그나마.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0, 1, 2, 3 이거의 확률 질량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에 예를 든다면 얘는 세 번 중에서 R번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가 R이 나올 확률 요거를 구한다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세 번 중에서 R번은 내가 원하는 즉 6분의 1 얘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R번은 내가 원하지 않는 6분의 5가 나와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식으로 한 방에 표현하면 좀 더 편리하겠지. 이렇게 다 하나하나 표로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질량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귀찮다는 거야. 세 번째 얘가 좀 중요하지. 세 번째가 보면은 여기서 새로 등장한 건데 뭐냐면은 이 확률 질량함수를 잘 관찰해봐. 잘 관찰하면은 요 확률을 결정하는 놈이 누굴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결정적인 요소. 이항 분포의 이 확률 질량함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어차피 이 R은 문제에서 던져줄 거니까 얘지 얘 3이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요 확률이지. 3이라고 하는 건 횟수야 횟수.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횟수, 시행 횟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 뭐냐면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 이항 분포에서는 기호가 등장해. 그래서 이항 분포의 약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 약자 B 써가지고 딱 가장 핵심적인 게 누구냐면은 횟수하고 확률이니까 앞에다가는 횟수를 적어. 그 다음에 여기 확률을 이렇게 적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지? 독립시행이니까. 그 다음에 횟수가 몇 회? 3번이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 얼마? 내가 원하는 확률은 6분의 1이지. 이렇게 딱 적어준다는 거야. 이 기호를 왜 사용하냐면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하고 분산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아주 쉽게. 지금 우리가 원래 봐봐.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평균을 구하려면 얘하고 곱해야 되지.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해야 돼. 상당히 어려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교육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증명이 없어. 볼래? 그 148페이지 가볼까? 그 148페이지 가보면 거기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 거기 그 중간 부분에 설명 보면은 일반적인 증명이 아니야. 그냥 예를 들었지. 이렇게 3하고 P 그거를 따를 때 이러면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화시켜가지고 증명이 안 돼. 교육과정 자체가 아니야. 대학에서 통계학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공식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평균 분산을 구하냐면은 저 기호를 외우면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거는 뭐지? 어떤 확률 변수 x가 뭐냐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걸 여기 n 써야 되고 횟수하고 그 다음에 확률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리고 이 물결 표시는 뭐냐면 일종의 약속이야. 일종의 약속.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수학생이 다 쓰실 거고.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걸 한글로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이 물결 표시로 다 이미 통용이 돼 있어.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그때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상당히 쉽게 구해. 2개 곱하면 돼. np. 그럼 분산은 npq. 이 q라고 하는 거는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여기서 q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가 씌워주면 되겠지. 루트의 npq.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게 우리가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요게 이항 분포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겠네? 그러니까 독립 시행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돼. 그건 말하면 평균 분산은 상당히 쉽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관찰했을 때 그치? 요거의 확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시행 횟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 걔만 있으면 딱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 가지 형태 봤어. 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표는 횟수가 많아지면 너무 곤란하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예를 뜯어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횟수하고 확률이더라. 그래서 걔를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 만들었고 그게 바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빗자 따가지고 횟수하고 확률만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랬을 때 평균 분산은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한다. 딱 정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지금 우리가 이항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다 배우고 나면은 막 정규 분포하고 섞여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밝혀내면 돼. 얘가 독립 시행인지 아닌지. 독립 시행이면은 이항 분포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큰 수의 법칙이라고 좀 나와있지. 우리 148페이지에 보면은 148페이지에 보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있어. 요거는 수업용 그건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참고로 읽어볼 때. 근데 여기 말이 상당히 어려워. 봐봐. 이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해보자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수의 법칙은 한번 읽어볼게.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A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 X라고 잡으면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이 N이 커짐에 따라서 요게 점점 1에 가까워진다. 상당히 말이 어렵지. 그치?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거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뭐냐면 P의 요 N분의 이 라지 X라고 하는 거는 횟수지. 그거 마이너스 P야. 예, 이거의 절대값이지. 요거의 절대값. 요거의 절대값이지. 요게 지금 H가 됐다. 요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진다 이건데 큰 수의 법칙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보자. 우리가 그 주사위를 던질 때
지금 이 문제. 2의 눈이 나온대. 방금 들었던 얘야. 2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한대. 수학적 확률을 얘기해 볼게 우선. 수학적 확률 얼마지? 6분의 1.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냐?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 하나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10번의 시행을 했어. 10번 주사위를 던졌다는 거지. 10번 시행을 했어. 그래서 똑같이 2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확률변에서 x로 잡아가지고 2의 눈이 나오는 횟수지. 횟수를 x라고 잡았을 때 실제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10번을 시행을 했는데 9번이 무려 9번이 운이 좋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럴 수도 있잖아.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행이 어떻게 될수록 이 시행의 횟수가 커질수록 시행의 횟수가 커질수록 지금 처음에는 이 횟수가 지금 원래 수학적 확률에 의한다면은 10번의 시행을 하면은 10번의 시행을 하면 평균적으로 얼마 나와야 되니? 평균적으로 확률이 지금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3분의 5회만큼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시행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학적 확률 요거에 가까워진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10번을 시행했을 때 2의 눈이 아주 운 좋게 9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걸 100번 늘리면은 점점 그게 줄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 얘기야. 여기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 봐봐. 거기 임의의 양수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임의의 양수지. 이 H는 뭐냐면 임의의 양수. 뭐가 들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작아져. 뭐 0.1이 될 수도 있고 0.00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얘는 뭐냐면 이 P라고 하는 건 수학적 확률이지. 수학적 확률을 의미해.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구한 예를 들어서 이 실제로 나온 횟수지. 그치?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시행 횟수고 전체 시행 횟수분의 내가 원하는 횟수잖아. 이 n을 한없이 크게 올리면 올릴수록 요놈 자체는 누구에 가까워질까? 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즉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지게 돼 있어. 그렇지 않을까? 이 n을 한없이 크게 늘리면은 횟수를 많이 늘리면은 평균적으로 그치?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요놈의 값은 뭐가 돼?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0에 가까워지니까 임의의 양수. 요 h라고 하는 건 임의의 양수니까 뭐 0.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01이 될 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걔보다 항상 작게 되겠지. 그 범위에 있게 되는 확률이니까 당연히 1이 되겠지. 얘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이거는. 큰수의 법칙은. 문제를 볼 텐데 10번 간단히 볼까?